우선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면 미국 관세 쇼크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다시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10%를 내렸다가 10%를 올렸거든요. 워낙 짧은 시간 이내에 큰 하락과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좀 시간을 끌더라도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, 그런 생각으로 상승 가능성을 봤었는데 이렇게 반등도 없는 이런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손실을 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려운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,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캔들 자체가 이 안에서는 크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털리는 이유는 추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빨리 하기 때문이죠. 이번 상승 만들기 전에 이 구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털렸던 이런 구간들이 있죠. 아마 지금도 이런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,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. 우선 지금 만들어진 움직임 자체에서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캔들 움직임 자체가 약세한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에 약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었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 당장은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. 이렇게 횡보했던 기간을 봐도 이제 3개월 정도 횡보를 했는데, 자, 이 패턴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. 이렇게 1일봉으로 보면 23년도 1월부터 상승을 하고 나서 옆으로 움직이고 또 상승하고 옆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최소한 좀 만들어야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구간에서 3개월 정도는 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빠른 상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을 때 그때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또 매도를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장은 상승하기 힘들다,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. 덧붙여서 어제의 상승이 꽤 강했거든요. 이렇게 아주 강한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지금 또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, 그런 이유는 이 보조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, 이렇게 이평선을 봤을 때 큰 하락을 만들기 전에 이 20선 부근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관세 쇼크로 인해서 큰 하락을 만들고, 그리고 그 악재가 다시 해소됨에 따라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락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상승을 만들었어요. 여기서 반등을 보여줄 때 이게 빠르게 상승을 이어갈 거였다면 20선을 상승 돌파하고 이 캔들이 마감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20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테스트한 것처럼 꼬리를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음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항을 돌파 못했구나,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면서 다시 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제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등 왔을 때 탈출을 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갖고 있다가 너무 빠른 시간 이내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니까 어떤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이미 10%를 하락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, 다시 그 가격에 왔다? 그렇다면 이 위험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부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매도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접는 게 낫지 않을까,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모양을 봐도 지금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,
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이 모습이 이때랑도 또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이 백선을 한번 확인하고 반등을 한 것 같은데 그 구간이 여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었다면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을 만들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구간일 가능성이라면 지금 내리는 이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만들었던 고점까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죠. 그 하락은 이제 200선을 기준으로 하겠다. 그래서 이전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3개월 정도 된 거니까 비슷한 기간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이동평균선의 모양이나 그리고 시장의 심리 같은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금 차트와 비교 있죠. 이것을 잠깐 보자면 그 전에는 이 빨강 원의 가능성을 생각했었죠.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금 차트의 경우는 이 빨강 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20선을 깨지 않고 또 상승을 잘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그런 움직임이 끝나버렸죠. 끝나버리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 차트처럼 이렇게 빠르게 계속 상승을 하는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. 알트코인도 이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. 리플의 경우는 정말 큰 하락을 만들고 나서 정말 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한 거잖아요.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알트코인의 경우는 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더리움의 경우도 직전에 갖고 있던 이런 매물대를 확인한 모습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. 도지도 기존에 이렇게 머물던 그런 시세들이 있었는데 하락하고 나서 그 저항까지만 반등을 보여줬다.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 직전 매물대에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사람들이 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장의 경우는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겠죠. 변동성이 지금 큰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거래했던 그때의 레버리지나 그때의 속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, 그리고 이것은 추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횡보하는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섣불리 너무 레버리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크게 물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, 그런 조언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